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이죠.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들면 우리의 생각은 어느새 이 작은 행성의 경계를 넘어 끝을 알 수 없는 세상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우주는 생명이 깃들기 좋은 축복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냉혹한 공간일까요? 우주의 시작은 우리 머리 위 겨우 100km 상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알던 상식은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지구에서부터 우주의 끝자락까지, 그곳에 감춰진 신비와 전율, 그리고 찬란한 신세계가 기다리는 시간의 시작점으로 말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의 첫 장면은 약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시간과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지점, 우리는 이곳을 특이점이라 부릅니다.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우주의 시작은 거창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점, 아니 점이라고조차 부를 수 없는 무한히 작고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된 공간의 팽창이었습니다. 우주 탄생 직후 1초의 수조분의 1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플랑크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주의 온도는 10의 32 승도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고온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원자를 붙드는 강력과 양력이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주가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인플레이션, 즉 급팽창을 겪게 됩니다. 원자보다 작았던 우주가 눈 깜빡할 사이보다 수조 배 짧은 시간에 오렌지 크기로, 그리고 다시 순식간에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보다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급팽창 덕분에 우주는 평평해졌고 은하가 태어날 미세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후 우주를 가득 채운 에너지가 입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 입자들은 질량을 얻었고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부딪혀 소멸하는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물질이 아주 미세하게 더 많이 살아남았고 그 생존자들이 모여 지금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가 되고 우리가 보는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태초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우주는 식어가며 거대한 구름을 형성했고 그 안에서 중력이 작동하며 첫 번째 별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의 탄생은 어둠뿐이었던 우주에 처음으로 빛이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빗줄기 중 거의 대부분은 바로 항성,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별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저 반짝이는 점들이 스스로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우주의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별은 거대한 가스 공과 같으며 그 깊은 중심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교한 물리학의 마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별의 심장부에서는 엄청난 중력과 압력으로 인해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적은 양의 질량이 사라지며 대신 막대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조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별빛의 진짜 정체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진짜 별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리 태양계 전체 질량의 무려 99.8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배자입니다.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과 달을 다 합쳐도 겨우 0.13%에 불과할 정도로 태양은 거대합니다. 태양의 지름은 약 139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100국에나 나란히 세워야 할 만큼 거대하며 태양 안에는
지구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 400만 톤의 물질을 빛으로 바꾸며 우리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태양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8분 20초가 걸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 빛은 사실 8분 전에 태양이 보낸 편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우주 전체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중간 크기의 별일 뿐입니다. 밤하늘의 베텔그스 같은 별은 태양보다 수백 배나 더 크며, 만약 태양 자리에 이 별을 가져다 놓는다면 목성의 궤도까지 삼켜버릴 정도로 거대합니다. 별들은 일생을 마치면 초신성 폭발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로 흩뿌립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철분이나 칼슘 같은 원소들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 이름 모를 별의 폭발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태양 같은 별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친구들을 우리는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엔진이 없습니다. 대신 태양 같은 별의 중력에 붙잡혀 그 주변을 일정한 궤도로 도는 천체입니다. 행성은 별의 빛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우리 눈에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스스로 빛나지 못하는 행성입니다. 태양계 안쪽에는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땅을 가진 암석형 행성 4개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약 5,800만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름은 지구의 약 38% 수준으로 아주 작으며 중력 또한 지구의 38% 정도입니다. 수성에서는 자전이 매우 느려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시간으로 59일이 걸리지만 공전은 88일 만에 끝납니다. 수성의 지표면은 대기가 없어 운석 구덩이로 가득하며 낮에는 섭씨 430도까지 치솟고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금성은 태양에서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크기와 중력이 지구의 90%로 우리와 매우 닮았지만 대기가 지구의 90배의 압력으로 짓누르고 온도는 460도에 달하는 불지옥입니다. 금성의 두꺼운 황산 구름은 태양빛을 강렬하게 반사하여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지만 그 아래는 납조차 녹여버리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금성은 특이하게도 다른 행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축복받은 위치에 있습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와 우리를 보호해주는 두꺼운 대기가 있어 수많은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낙원이 되었습니다. 지구를 지나면 붉은 먼지의 행성 화성이 나타납니다. 태양에서 약 2억 2,8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화성은 지름이 지구의 절반 정도이며 중력은 38%입니다.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매우 비슷하지만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687일이 걸립니다. 화성에는 에베레스트보다 3배나 높은 올림푸스 산과 미국 전체 길이보다 긴 마리네리스 협곡이 존재합니다. 화성 너머 소행성대를 지나면 풍경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곳부터는 발을 디딜 땅이 없는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등장합니다. 태양계의 군주인 목성은 태양에서 약 7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 지름의 11배, 부피는 1300배나 되는 거인입니다. 자전은 단 10시간 만에 끝날 정도로 매우 빠르며 중력은 지구의 2.5배에 달합니다. 목성은 무려 95개 이상의 달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중 유로파라는 위성은 얼음 지각 아래 거대한 바다가 있어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성을 지나면
수조계의 얼음 파편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고리를 가진 토성이 나타납니다. 태양에서 약 14억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토성은 지름이 지구의 9.5배입니다. 토성은 덩치는 크지만 밀도가 매우 낮아 물보다도 가볍습니다. 만약 토성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욕조가 있다면 토성은 물 위에 둥둥 뜰 것입니다. 토성 역시 140개가 넘는 달을 파수꾼처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중 타이탄은 지구보다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메탄 비가 내리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태양계 끝자락에는 얼음 거인이라 불리는 천왕성과 해왕성이 고독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자전축이 옆으로 누워 공처럼 굴러가며 해왕성은 시속 2100km의 초강력 태풍이 몰아치는 푸른 보석 같은 곳입니다. 해왕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165년이나 되어 인간의 일생으로는 그 계절의 변화를 다 볼 수조차 없습니다. 행성들 곁에는 언제나 충실한 단짝 친구인 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달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지구의 단 하나뿐인 달은 지구 지름의 4분의 1 크기이며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고정하고 바다의 조석 현상을 만드는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환경은 매우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위성들 역시 스스로 빛나지 못하며 태양빛을 반사하며 밤하늘을 조용히 지킵니다. 이제 우리는 행성의 자리에서 밀려난 명광성 이야기를 해려 합니다. 명광성은 2006년 전까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으나 지금은 외소행성으로 불립니다. 지름은 2370km로 달보다도 작습니다. 명왕성이 행성 자리를 잃은 이유는 자기 주변 궤도에서 압도적인 지배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여전히 질소 얼음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하트 모양의 평원을 간직한 채 태양계 외곽 카이퍼 벨트에서 자신의 존재를 뽐내고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혜성과 소행성이라는 방랑자들도 있습니다. 혜성은 얼음과 먼지가 섞인 더러운 눈덩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태양 근처로 오면 얼음이 녹으며 수백만 킬로미터의 긴 꼬리를 만듭니다. 혜성의 꼬리는 언제나 태양의 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혜성의 고향은 태양계를 거대한 껍질처럼 감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입니다. 이곳은 태양에서 약 1조 킬로미터에서 시작하여 무려 15조 킬로미터까지 펼쳐진 아득한 얼음의 왕국입니다. 빛조차 이곳에 도달하려면 1년이 넘게 걸리며 인류가 보낸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이곳을 통과하는 데만 앞으로 수만 년의 시간이 더 걸릴 정도로 광활합니다. 소행성은 꼬리가 없는 암석 덩어리로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밀집해 있습니다. 가끔 이들의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권에 들어와 타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별똥별이라 부릅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 별들의 거대한 도시인 은하로 나아가 봅니다.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2조 개 이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 즉 은하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소용돌이 모양의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로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 같은 별이 약 4천억 개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 거대한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나선 팔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는 수많은 별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 밤하늘에서 하얀 띠처럼 보입니다. 은하 안에는 별들이 태어나는 거대한 가스 구름인 성운과 별들이 무리지어 존재하는 성단이 어우러져 장엄한 풍경을 만듭니다. 선구는 별들의 요람이자 무덤이기도 합니다. 별이 태어날 재료를 제공하고 죽은 별이 남긴 가스로 새로운 선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거의 모든 별은 사실 우리 은하라는
아주 큰 도시 안에 함께 사는 이웃들일 뿐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두 은하는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타원 은하가 될 것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거대한 질서를 유지합니다. 은하들은 다시 수십 개가 모여 은하군을 이루고 수천 개가 모여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속한 국부 은하군은 거대한 라니아케아 최은하단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주를 가장 멀리서 바라보면 은하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이어진 우주 거대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이 빽빽한 줄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인 보이드가 존재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무서운 존재는 단연 블랙홀입니다.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해 스스로 붕괴하며 만들어지는 이 지점은 중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우리가 아는 모든 법칙은 사라집니다. 이곳에 떨어지는 물체는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는 현상을 겪게 되며 시간은 점점 느려지다 결국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블랙홀의 중심에는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블랙홀은 파괴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하의 중심에서 은하의 모양을 잡아주고 별들의 탄생을 조절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며 은하의 수많은 별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주 전체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인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에 달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즉 별과 은하와 행성은 우주 전체의 겨우 5%뿐이라는 점입니다. 나머지 95%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은하들을 붙잡아주고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오직 5%의 배우들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간을 밀어내고 있으며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미래, 우주는 모든 별이 식어버리고 원자조차 흩어지는 차갑고 고요한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역사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시작으로부터 흘러왔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공간이 팽창하고 입자들이 만들어지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장엄한 코스모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지식은 끝이 없고 우주는 그보다 더 넓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별과 행성과 블랙홀은 모두 긴 시간이 빚어낸 조화로운 조각들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가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철분은 별의 심장에서, 산소는 별의 폭발에서 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관찰하기 위해 빚어낸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 전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바라보는 별빛은 수백 년 전의 과거를 여행해온 귀한 선물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평온한 우주의 잠으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지혜가 되고 지혜는 평온이 되어 여러분을 내일 더 넓은 마음으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우주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은하가 제 자리를 지키고 모든 별이 조용히 타오르듯 여러분의 의식도 이제 아득하고 깊은 안식의 세계로 접어듭니다. 빛이 수조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닿듯 이 평화로운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침묵으로 답하고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깊고 깊은 우주의 밤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 몸을 맡기고 당신을 구성하는 수조계의 원자가 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코스모스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편안하게 아주 깊은 잠 속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우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